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아주 실용적인 자료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네. 바로 네이버 카페 점원 인사이더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많은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점원 무빙 한라해운이라는 전문 업체의 안내서인데요. 그 유명한 커뮤니티죠. 네, 이걸 쭉 읽다 보니까 단순히 이사 잘하는 법, 이걸 넘어서요. 뭐랄까,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설렘 반, 막막함 반, 그게 바로 해외 이사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어떤 밥솥을 가져갈까 이런 소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비자랑 이삿짐 중에 뭘 먼저 처리해야 하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정말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정보들이죠.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녹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공유해주신 분들이 겪었던 그 막막함,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갔던 과정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통찰들을 함께 건져 올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절반으로 줄여드리는 것, 그게 이번 탐구의 임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자료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비자를 다 받고 출국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이삿짐부터 보내고 몸만 먼저 독일로 갈 것인가. 와,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보통은 비자처럼 중요한 서류 절차를 다 끝내고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텐데 의외로 후기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삿짐 먼저 보내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아, 정말요? 그게 왜 그렇죠? 핵심은 바로 시간인데요. 이삿짐이 컨테이너에 실려서 한국을 떠나 독일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이요? 생각보다 훨씬 기네요. 네. 그런데 독일에서 취업 비자 같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행정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멜둥, 즉 거주지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그 유명한 안멜둥이군요. 독일에서 은행 계좌를 열든 인터넷을 신청하든 뭘 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그 서류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의 기준점은 안멜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가장 이상적인 시간 계획은 이렇습니다. 네? 내가 독일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고 안멜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짜를 예상하고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2개월에서 2.5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삿짐 보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짐이 바다 위를 여행하는 동안 저는 독일에 먼저 도착해서 집 구하고 안멜둥하고 비자 신청까지 끝내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제 몸과 이삿짐이 시간차 공격을 하는 셈이죠. 와, 정말 전략적인데요. 근데 비자도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순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를 활용하는 거죠. 징검다리 비자요? 네, 만 30세 미만이라면 비교적 발급이 수월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아니면 어학비자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이걸로 일단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거주지 등록, 즉 안멜둥을 마치고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잡아서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신청을 하는 거죠. 와, 한국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려는 생각의 틀을 깨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렇게 비자와 이사 시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골치 아픈 디테일의 문제가 남죠. 바로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이삿짐 목록에 대한 후기들을 보니까 가져가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 반면 이건 정말 돈 낭비였다 하는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점원 인사이더 카페 후기들을 보면 다들 강력 추천하는 삼신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있더군요. 네, 대표적으로 밥솥,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주방 가전은 거의 필수로 꼽힙니다. 아, 그건 기본이군요. 요즘 제품들은 대부분 프리볼트라 변압기 없이 바로 쓸 수 있고 독일에서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사려면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생활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김치 냉장고, 스타일러, 건조기가 삶의 질 수직 상승템으로 꼽히고요. 김치 냉장고는 좀 의외였어요. 김치를 안 먹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게 꼭 김치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후기를 보니까 독일의 일반적인 주택, 특히 오래된 집 있잖아요. 알트바우. 네네. 거기에 빌트인된 날장고는 상상 이상으로 작다고 해요. 아,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사실상 보조 냉장고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죠. 음료수나 과일, 채소 같은 걸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반대로 이것만은 절대 가져오지 마라 하는 품목은 뭔가요? 후기들을 보니까 세탁기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던데요. 네, 세탁기는 정말 의외의 복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안 맞을까 하고 가져가셨다가 낭패를 본다고 해요. 왜 안 맞는 거죠? 독일은 보통 주방 싱크대 아래 세탁기를 설치하고 배수관을 연결하는 운터바우 방식이 많은데 한국 세탁기는 규격 자체가 달라서 연결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세상에. 억지로 연결했다가 누수라도 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수리비나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겠네요. 또 다른 함정 카드는 없었나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건물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와, 그게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TV도 비추천 목록에 있었습니다. TV는 왜요? 그냥 잘 포장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파손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보내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비싼 우드 포장을 해야 하는데요. 헉, 포장비만 그 정도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외관상 파손이 없으면 내부 패널이 고장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한 후기에서 그러더라군요. 비싼 돈 들여 나무 상자까지 짜서 보냈는데 막상 켜보니 화면이 안 나오더래요. 겉은 멀쩡하니 보상도 못 받고 결국 비싼 쓰레기를 독일까지 운반한 셈이 된 거죠. 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바로 점원 인사이더 같은 커뮤니티의 힘인 것 같아요.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실패의 경험까지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원 무빙 한라해운 같은 전문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포장부터 독일 현지 배송, 설치까지 다 해주는 풀 서비스의 경우 독일 현지에 한국인 팀장이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사 당일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소파는 저쪽 벽에 붙여주시고 책장은 창가 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디테일한 요청을 독일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후기를 보면 한국인 팀장 덕분에 속 터진 일이 없이 편하게 이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선편 택배라는 서비스도 있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건 이삿짐을 싣고 컨테이너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박스 단위로 소량의 짐을 저렴하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오,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꼭 가져가고 싶은 책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K푸드, 화장품 같은 걸 보낼 때 아주 유용하죠. 그냥 국제 택배로 보내는 거랑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통관 방식입니다. 통관이요? 네. 개인 이삿짐과 함께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반 국제 택배보다 내용물 제한이 덜하고 관부가세가 발생할 확률도 훨씬 낮습니다. 오, 그건 정말 좋은데요. 다만 이삿짐과 함께 오다 보니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본인이 직접 포장해야 해서 파손 보상은 어렵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삿짐이 독일의 새 집 앞에 도착하는 그날로 가보죠.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한 분의 후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마지막 최종 보스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포장 폐기물이죠. 맞아요. 산더미 같은 박스랑 스티로폼, 비닐글. 아시다시피 독일은 분리수거가 굉장히 철저해서 이걸 한 번에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양만큼만 버려야 하죠. 맞아요. 이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를 쓰신 분이 정말 현명한, 거의 이사 해킹에 가까운 꿀팁을 공유했어요. 네, 바로 역할 분담과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집 안으로 옮기는 동안 부부 중 한 명은 물품 목록을 체크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박스를 뜯어서 내용물만 꺼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이사업체에서 나온 쓰레기니까 당연히 다 가져가 주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함정인 거죠.
후기를 보면 업체 규정상 직원이 직접 포장을 해제한 품목의 폐기물만 수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뜯은 자잘한 박스들은 전부 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군요. 그럼 포장이 안 뜯긴 가구나 큰 가전에서 나온 쓰레기만 가져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발견한 꿀팁은 직원들이 아직 집안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박스를 뜯어서 빈 박스와 포장재를 건네주면 그분들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함께 실어가 준다는 겁니다. 와, 일종의 현장 협상인 셈이네요. 그렇죠. 이사 후에 몇 주간 쓰레기와나 씨름할 고생을 단 몇 시간의 노동으로 해결하는 그야말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점원 인사이더 후기 하나가 앞으로 독일로 이사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성공적인 독일 이사는 단순히 짐을 잘 싸는 것에서 그치지 않네요. 그렇죠. 내 이삿짐이 도착할 시간을 계산해서 비자 일정을 짜는 전략적인 시간 관리, 또 독일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하는 현명함. 그리고 이사 당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발력까지. 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복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이사는 단순히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스템에 나를 성공적으로 이식시키는 과정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독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당신에게 든든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짐을 옮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짐은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 혹은 문화 같은 보이지 않는 짐이 아닐까요? 오, 좋은 지적이네요. 이삿짐 통관의 필수적인 안멜동이 은행 계좌 개설부터 보험 가입까지 모든 것의 시작인 것처럼요. 네, 지금 당장 당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삿짐 박스 외에 가장 먼저 공부하고 풀어봐야 할 현지에 보이지 않는 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